자, 두 번째로 적정 절차의 원칙입니다. 자, 의 됐고 그 근거는 헌법에 있다. 헌법 동그라미. 전 시간에 배웠죠. 자, 밑에 판례가 중요한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는 절차 동그라미, 실체적 내용 동그라미 이 두 가지 모두 다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 출제가 여러 번 됐었는데요. 제목에서 보면 적법 절차, 즉 절차만 적법이어야 한다 라고 그래서 절차만 적법이면 되는 것이지 내용까지 적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최고법이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법률 체계도를 한번 제가 적어보면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명령, 그 밑에 규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고법이 헌법이란 말이죠. 자, 법률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형법이 있고 형소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형법은 실체법이고 형소법은 절차법인 거예요. 이 헌법에 뭐가 있다고요? 적법 절차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도 지배하고 형소법도 지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 절차는 절차뿐만 아니라 그 실체적 내용까지도 모두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적법 절차 원칙은 절차,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지 않고, 즉 형소법에만 적용되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입법 행정,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도 이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여기도 밑줄 그어야 되겠죠. 여기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색깔을 칠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자, 적법 절차가 규정된 내용을 보면 자, 공평한 법원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척제도, 기피제도,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즉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서 빼자는 거죠. 라고 해서 이 제척, 기피, 회피제도는 적법 절차, 즉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자, 그 밑에 뭐 관할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변호인에는 국선 변호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쉼표하고 적어보세요. 국선 변호인 선정도 이와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검사의 객관의 의무도 있다. 문제집 가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서 뭐 공판정 출석권 또 관련성이 있고 진술권, 진술거부권 또 한번 적어볼까요? 열람복사권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권이라든지 압수수색의 참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적법 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로서 비례성의 원칙이죠. 비례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들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 보호 원칙.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소송행위의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권리 행사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 고지가 있습니다. 고지가 있고 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런 것도 있죠. 구속시, 가족 등에 대한 통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는데 관련 판례가 무지무지 출제가 잘 됩니다. 일단 적정 절차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세 묻혀 볼게요. 자, 법관이 아니라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 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권이라든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회보호위원회는 이 사회보호법이 2006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그 폐지가 되기 전에 그 내용으로서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이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법을 좀 알겠죠? 그쵸? 이 사람이 위원장이고 그 구성원으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위원이에요. 위원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아니라 전부 다 뭐 법관 자격 등 다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에 해당되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 감호 할지 말지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출제가 많이 됐죠. 자, 형사법 조문에 가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누구든지에는 누가 포함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 4번을 묶어볼게요. 3번, 4번은 지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죠. 입건된 사람들일 때 자, 신문 받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제출에 불응을 합니다.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어디 사는지. 그렇죠? 그래서 신원을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체에 불응합니다. 불응한다고 했을 때 벌금 과료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청장이 이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범죄 목적에 이용한다고 할 때 나름대로의 그 취지,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역시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적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이에요.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시 사회보호위원회 색깔칠 하시고요. 경찰 공무원 증인적격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 증인적격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316조 1항의 특신 상태를 인정받으면 증인적격이 인정됩니다.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지문 채취 불응할 때 처벌하는 조항들, 지문 정보를 전산하고 범죄 목적에 이용하는 것들 전부 다 합법입니다. 자, 5번, 6번을 묶어볼게요. 자, 요런 취지들은 읽어보세요. 조그마한 글씨들은 읽어보시고 자,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비망록 등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압수했을 때 역시 피고인의 승낙이나 영장 없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조그만 글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간호사로부터 감정 목적으로 임으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을 때 역시 동의 없이 영장 없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색깔 칠할게요. 교도관, 간호사, 밑에 영장 없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는 판례 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판례 보면 7, 8번을 묶어볼게요. 자,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마다 전자영상 감시기로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를 하죠. 항문 찍잖아요. 마약 갖고 들어왔는지 찍을 때 필요한 최소 한도를 벗어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신들은 뭐 모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범죄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역시 마약사범입니다. 항문 부위 검사하고 있죠. 이러한 정밀 신체 검사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앞에서 하는 정밀 신체 검사는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관일 때는 약간 달라요. 경찰관일 때는 침해되었다고 보는데 교도관 앞에서 하는 것은 뭐 교도관이 앞을 보진 않아요. 앞을 보지 않고 뒤 항문만 봅니다.
앞을 왜 보겠어요, 그쵸? 자, 무죄 추정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이러한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포승이라든지 수갑 채워야 되겠죠. 이런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재판 끝날 때까지 전혀 못한다는 거야. 만약에 도주하면 어쩔 거라고. 그렇잖아요. 최소한도의 조치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색깔 칠해야 되겠네요. 자, 항문이 보이는 정밀 신체 검사인데 누구 앞에서 했다? 교도관 앞에서 한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경찰 관리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무죄 추정을 받는 자에게 포승이나 수갑 채우는 것. 도주, 항거 억제하는데 최소한 조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다음 갈게요. 자, 금치 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고 친 놈들 있죠. 교도소 안에서 사고 치면 사고를 치면 징벌을 받아요. 징벌. 그러면 교도소 안에 거실방에 좀 더 엄격한 거실방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교도소라 보시면 돼요. 이 금치 처분을 당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있어요. 뭐 TV 시청도 안 되고 신문 열람 제한도 안 되고 편지, 접견 일체 금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자,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 접견 금지. 접견 금지. 서신 안 돼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주고받는 거. 수발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 금지하고 있는 거. 합헌으로 봤습니다. 통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조심할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금치 처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운동금지 있죠. 운동금지. 운동금지는 절대적 금지. 다음 원칙적 금지. 요것은 땡땡 위헌으로 봤어요. 위헌. 즉 침해라고 봤다. 적으세요. 뒤에 나오지만 침해라고 봤다.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과는 비교하셔라. 반면에 접견 서신수발 금지는 괜찮다. 괜찮다. 자, 다음. 자,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피 신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정한 재판의 일환으로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빼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이야.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면 그 법원이나 신청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법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 얼마 전에 있었잖아. 이재명 관련자 이화영이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라는 사람이 대북 송금 뭐 몇백만 달러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재판이 다가오는데 막 와이프가 나와서 깽판 부리고 변호사 나와서 깽판 부리고 그쵸? 변호사 막 교체하고 변호사도 법정에 안 나오고 필립 변호사 건인데 나중에는 그 담당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잖아. 기피 신청해서 1심, 2심까지 갔잖아요. 3심까지 갔단 말이죠. 그쵸? 다 기각해버렸어. 기각. 그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은 위반이 아니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교도소에 수용되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해요. 정지. 왜 정지할까요? 교도소에 수용되면 교도소에서 다 해줘요. 약도 주고 밥도 주고 먹는 거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관세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적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형사법 14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형사법에 가면 이런 조항 나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원칙인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장 제시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보면 현장이 없어요. 또는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랬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라고 본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나중에 저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조문도 얼마 전에 개정이 됐어요. 이런 판례를 반영해서.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벌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하고 있는 이 2번 이상 위반한 것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전에 행해진 것도 전과까지 포함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건 얘기죠. 만약에 이 2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된 이후에만 적용된다 그러면 만약에 관련된 법조문이 1년마다 개정돼요. 그럼 1년마다 다시 리셋 돼가지고 이 숫자를 처음부터 세야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 이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색깔을 칠해 볼게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원을 목적으로 할 때 기각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다. 수용될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성 타당성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까지 타먹으면 뭐 이중으로 받는 것이고 나중에 부자 되겠네요. 자, 통고처분 행정소송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조항 합헌이다. 자,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고 이런 판례가 반영되어서 형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이상 위반한 것에 그 개정 시행 전을 포함시키는 것도 합헌이다. 당연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적정 절차 위반된 것이라서 빨간색으로 들어볼게요. 자, 보면 변호인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면 안 되겠죠?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반대 신문권 준비를 방해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 운동 나왔네요.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볼게요. 자, 이 2번이 처음 나온 판례인데 자, 금지처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사고 쳐서 징벌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징벌실에 가면 금치기간 중에 금치기간 며칠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금치기간 중에 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운동 금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금지가 바로 절대적 금지였단 말이죠. 일체 운동 금지야. 운동 금지. 운동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말이 빠지지만 그 전까지는 운동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지는 절대 금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 갖고 있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이 헌재 판례 때문에 적지 마세요. 개정이 돼요. 개정. 형집행법에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것이 이제 2007년도인데 여러분 적지 마시라고요. 2007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개정되냐면 이렇게 개정되는 거예요. 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실내 운동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아, 진짜 운동시켜주기 싫은가 봐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운동 허가해 줄 수 있다. 허가 못 받으면, 필요가 없다면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이 조항이 또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냐면, 자, 금치 기간 중에 방금 읽었죠. 실외운동. 실외운동을 지금 허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것도 허가사항인 거야. 허가사항. 허가 안 해주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뭐야? 원칙적 금지인 거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조차도 침해다, 침해. 라고 결정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 요 판례 때문에 또 개정이 돼.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2016년도 12월 달에 형집행법이 또 개정되는데 지금은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이 제한하는 것이 이제 막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도주 우려가 있거나 도주나 뭐 자해 우려가 있을 때의 등입니다. 에 제한하는 겁니다. 막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매주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거예요.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해줘라. 도주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금치당하는 수용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면 당연히 매일마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뭐 재량으로 두고 있어요.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얼마를 줍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매일마다는 안 되지만 매주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금치 기간 중에 운동의 역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 필요 없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금치 기간 중에 운동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TV 시청이라든지 집필 전화, 접견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왔네. 정밀신청 나오죠. 정밀신청 수색. 교도관 앞에서 하는 건 되는데 경찰관 앞에서 하는 것은 침해했다고 봤다는 거죠. 자, 이것도 묶어야 되겠네요. 4번, 5번은 묶어보세요. 비슷한 것은 서로 묶는 거예요. 자,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장 내의 화장실. 그쵸? 지금처럼 이런 변기가 아니고 옛날 알죠? 옛날 밑에 다 보이죠? 밑에 다리는 보여요. 다리. 발목까지 보이죠? 이렇게 쪼그려 이제 볼일을 볼 때 옷을 내리잖아요. 옷을 내릴 때 발목까지 보이도록 하고 있고 밑에 좌변 그건 뭐 옛날 화장실. 신체 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이것을 경찰관들이 강제했다는 거지. 강제할 수밖에 없지. 뭐 호텔이야?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밖에 없었는데. 그렇잖아. 뭐 볼일 볼 때만 밖에 나가서 일반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 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판례가 뭐라 그래요? 침해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이야 뭐 시설이 옛날보다 좀 좋아졌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옛날에 다 이랬는데 뭐 그렇죠. 근데 판례가 이것을 침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접견교통권 나왔네요. 접견교통을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든지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변호인 접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 결국 실질적으로 불허가 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침해라고 봤습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고지 안 했습니다. 그랬다면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즉 무슨 말이야? 고문 폭행 이런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술술술 불었다 할지라도
진술 거부권을 사전 고지하지 아니하면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중요한 판례죠.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자, 선관위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녹음 떴다면 위법이다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써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역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죠?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못 씁니다. 검사의 개구 해제 요청이 있는데 교도관이 거절합니다. 그게 당시 개호 근무 준칙에 나와 있어. 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조사실에 검사실 가서 그 검찰개장이라든지 검사 앞에서 조사받잖아요. 근데 포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승. 수갑 채워져 있고. 근데 검사가 좀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교도관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그 개호 근무 준칙 이것은 침해다고 봤죠. 그래서 지금은 다 해제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등사는 이 당사자 대등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불가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금치 기간 중에 피증벌자, 즉 증벌을 당하는 자와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 그쵸? 이것도 위반이다고 봤죠. 왜냐하면 징벌을 받을 때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 친 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징벌을 당하는 자에게도 뭐 또다시 사법심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변호사와도 그건 아직까지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미결이니까요.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접견까지 변접까지 막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 위법이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 때문에 관련된 법조항은 계속 이제 개정이 된 것이죠. 지금은 당연히 변접이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실효 여부를 누구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다? 검사 의견에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고 봤고요. 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소촉법조항 판례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판례를 많이 정리하셔야 돼요. 판례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됩니다.